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마지막에 그래서 언제 끝나? 전봉준하고 해서 무엇이 거사가 좀 이루어지나? 9일 밤. 9일 밤이라니까. 전봉준은 장정 300명을 일구고 주산리 최경선의 집에 출발하여 30리 거리인 말목장터를 향했다. 도착하여 보니 감나무 주변에는 벌써 수많은 성난 농민들이 낙과 죽창 같은 무기들을 들고 기다리며 삼삼오오 때를 지었으니 이들과 합세하니 아까는 300명이라며. 300명인데 와보니까 700명이 있어서 1000명이 되었어. 그냥 금방 모여. 1000명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드디어 갑오 동학농민혁명. 갑오년 동학 전봉준 나이 40이 되던 해에 정월 초파일은 말목장터날이었다 이런 말. 그때는 8일날이 장터날인가 보다. 그죠? 서경에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더니 조금 있다가 사발 통문이 왔더라. 통문은 그 사발을 엎으면 사발 통문이지만 보통 그냥 통문이에요. 저녁을 먹은 후에 여러 동네에서 보여던 군중들의 징소리, 나팔소리, 고함소리가 천지를 들끓더니 수천 명의 군중들이 우리 동네 앞길로 몰려오며 고부군수 탐관오리 조병갑을 타도하라. 그래서 죽인다고 난리가 났다. 그러다 다음날 날이 막자 10일이 됐어요. 그래서 전봉준은 대오를 둘로 나누어, 대오는 뭐야? 대열이죠. 대열들을, 줄들을 둘로 나눠서 이제 고부군수로 향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하나는 어디로? 천치제의 서쪽을 넘어서 들어오고 다른 하나는 영원을 거쳐 들어오는 길. 그러니까 길이 두 갈래로 일단 천치제와 영원.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그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열을 둘로 나눠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병가비를 죽이려고 고부군수 조병가비를 죽이려고 고부 감영으로 가는 거겠죠. 전봉준의 동민 주력부대가 영원길로 26길을 걸어서 다음날 새벽 고부 관하로 들이닥치니 조병갑은 이미 담을 넘어 도망가고 없었더라. 그 소식을 듣고 또 이제 거기 꼬불리는 놈들이 다 있잖아요. 스파이가 예나 쟤나 지금이나 다 스파이들이 있어요. 조병갑은 영원면 앵성리에 사는 조모로부터 영원면 앵성리에 또 조모가 살고 있었구만. 조미로부터 농민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고부 입성리의 부 정차봉의 집에 숨어들었다가 변장을 하고 야밤에 정읍순창을 거쳐서 전주 감영으로 도망쳤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조병갑이란 놈이 그나마 이거 전주 감영까지도 가고 이럴 수 있었던 거는 그 조두순이네가 또 있잖아요. 그 저기 풍양주시 11일까지 모여든 농민들은 15개 부락에서 무려 10,000여 명이 아까는 1000명이라며. 지금은 또 15개 부락에서 10,000명이 됐으니까 한 부락당 거의 1000명씩이 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또 10,000명이 이런 거야. 우금치에서는 3만이 죽었는데 뭘. 전봉준은 이들 가운데 먼저 장정을 뽑아 노인과 아이들까지 다 거사를 한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노인과 아이들은 좀 빼야죠. 뒤로. 노인과 아이들은 돌려보냈어. 그래도 가상하잖아요. 노인과 아이들까지 왔다는 자체가. 부락마다 5명씩을 뽑아. 그리고 자기 부락을 통솔하게 한 거죠. 장정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이제 대장들을 그 부락에. 이제 인원은 어느 정도 충분했지만 무기가 없어요. 뭐가 축창 들고 싸우자니 괴롭잖아. 꽃갱이 들고. 무기가 없어 우선 예동 김진사댁 부근에 대장간을 만들어 자료 더 급한 대로 병기를 만들고 하송리 마을을 지나면서 대나무를 베어다가 축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 민주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뭐래 축창가 부른다고 하잖아. 축창가를 거기서 써먹어요. 고부 관할을 점령한 전봉준은 날이 밝아오자 다음과 같은 경문을 또 세워 조치를 취하고 농민들을 해산시켰더라. 무슨 경문을 했을까죠? 자, 경문 1. 관속 중에서 군수와 부동하고 타막한 자를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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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그냥 싸우느라 그렇게 바빠 다들. 아이고 힘들어 어떻게 하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할 말이. 아휴, 얼른 안정이 돼야지 되는데. 2.
군기고를 털어. 군기고는 뭐예요? 예, 관아에 있는 것들을 털어내야죠. 그래서 농민들이 그걸 싸울 군기고를 털어 총, 창, 탄약을 거두라. 예, 경문도 기가 막히게 썼네요. 예, 고부군수 놈하고 부동하고 탐악한 자를 다 처단하래. 세 번째, 읍내 청죽을 베어 대나무로 죽창을 만들려고 하는구만. 읍내에 있는 청죽을 베어 주창을 만들어 무기 없는 자에게 주라. 그렇죠. 뭐 농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 무기가 없잖아요. 네 번째, 옥문을 열어. 옥문 열어야 돼. 옥문이 뭐예요? 감옥이지 뭘. 옥문을 열어 민란의 장도와 원통하게 갇혀있는 농민들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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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란의 장도는 뭐예요? 밀란을 일으킨 대장이라 해서 잡아쳐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이 무고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먼저 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면 뭐 돼요? 그 다음에 창고에 있는 쌀들을, 빈민들을 구제해야죠. 창고를 열어 빈민을 구열하라. 구열하라. 가만히 보면 나도 그 끼가 엄청 많아요. 저도 어디 가서 앞에 서면 항상 대장 노릇하거든. 여섯 번째, 읍사를 대략 정리하고 대군하라. 대군하라. 여기서 대군하라는 군대를 기다리라 뭐 그런 얘기 같아. 왜냐면 이게 한문이 없어서. 날이 밝자 농민들은 말목장터로 되돌아갔다. 일부 농민들은 만석보를 가가지고 왜? 아니 멀쩡한 만석보를 가만 놔두고 돈을 농민들 걸 걷어서 만석보리가 만들어지면은 물을 공짜로 쓰게 한다 해놓고는 물값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조병갑 이놈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항하다가 전봉준하고 아버지가 태장 맞고 죽은 거죠. 만석보로 가서 원수놈의 만석보를 당장에 헐어버리를 했으나 춥고 떵떵 얼어 있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둘씩 푼을 사귀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니. 이런 얘기죠. 고베에서 밀란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전주 가명 김문현, 이놈도 똑같은 놈이야? 이놈도 똑같은 놈이야. 전봉준을 잡으려고 병졸 16명을 농민 복장으로 이런 썩을 놈 변장시키고 철출을 몸속에 숨겨 고부에 침침해서. 철출은 뭐야 이거 철방망이라고 하는 거죠. 철로 된 쇠방망이. 저울추자니까 쇠방망이를 들고 저기들을 병졸들을 16명을 이렇게 위장시켜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되느냐? 안 돼 이놈아. 또 이제 그러나 이때 농민군들이 외부 침입자들을 식별해내기 위해서 비표처럼 왼쪽 손목에 노끈을 메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러한 비밀을 모르고 자명했다가 붙잡혔더라. 뭐 대단하죠. 참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뭐가 있었더라면 그중 책임자 군이 정석진은 그 자리에서 살해되고 나머지 병졸들은 5, 6일간 고통을 받다가 백산으로 이동할 때 풀려났다. 풀려나면 안 되지. 이러한 고부 밀란이 전주 감양을 통해 서울 조정에 전해지자 고보군수 조병갑을 압송 격식을 갖춰 잡아와 수감하라. 수감하라 했는데 수감하나? 아이고 택도 없죠. 그놈이 얼마나 권세가 센데.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전교가 들어졌고 그 힘으로 2월 15일 2월 15일도 이게 보통 날이 아니야. 나한테는 또 찌들찌들한 인연이 있는 2월 15일이야 또. 근데 신기하게 그 날짜 같은 것도요. 그 날짜도 뭔가 있는 것 같아. 박원명이 부임하게 되었다. 박원명은 전라도 출신으로 광주에서 대대로 살아온 부유한 집안 태생으로 잠호 재주가 있고 인기응변이 있어서 민영준이 그를 뽑은 것이다. 민영준은 또 민비의 또 것이겠죠. 부임해 온 박원명은 전봉준이 주둔하고 있는 진영에 서찰을 보내가지고 내 뜻은 오직 백성을 뻥이야 이거.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이 내 있을 뿐이다. 이제부터 그대들과 이거 사정을 의논코자 하니 민중군에서 2호 예병 현공이죠. 그 6부 중에 2부 이하 자리를 선발해 주기 바란다. 니네가 선발해라 이런 얘기지.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해서 은근히 내 뻥이야? 내 뻥이야. 다 이게 믿을 게 없다니까. 은근히 농민들을 회유하였다. 그리고는 3월 3일 3월 삼진날에 이들을 초청해서 소도 잡고 술도 빚고 잔치해주고 은근히 그 경계를 풀게 한 거죠. 풀어주면서 달래 뭘 잘래.
아이 너무 그러지 말고 이래가면서 조정에서도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각자 돌아가서 생업에 편안히 힘쓰라. 뭔 생업이요? 라고 당부하였다. 그러자 농민군들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현저히 동요하지요. 가라고 하니까 가면 큰일 나요. 가면 큰일 나요? 가면 큰일 나요. 현저히 동요하면서 빛을 보이더니 해산하기 시작하였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전봉준은 장터로 돌아와서 군중을 해산시킨 뒤 부하 수십 명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더라. 전봉준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나라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봉준은 뭐 애초부터 무슨 전쟁을 막 일삼고 전쟁이 목표가 아니라 농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산을 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러 터지죠. 경호선사도 물러 터지고 전봉주 장관도 물러 터지고 뭐 전쟁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론가 사라졌더라.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소리 없이 가버렸어요. 이렇게 돼서 고부밀란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 듯 싶었죠. 일단은 전봉준이 해산을 시켰으니까 전봉준으로서는 잘못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저놈들이 이제 그거를 말하자면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이제 잡아들이는 거야. 말 그대로 이제는 막 그 해산을 일으켰던 놈들을 이제 일으켰던 동안 농민군들을 이제 그 벌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역적으로 이로써 3월 13일로 이날이 3월 13일이요. 이때 농민군이 이렇게 쉽게 해산한 까닭은 먼저 마을 단위로 구성된 지도부에 토호와 부자들이 끼어 있었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수탈되는 양이 더 많아서 그 분풀이로 민요에 참석하긴 했으나 자칫 역적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서둘러 해산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네가. 그러니까 토호와 이 부자들이 해산을 해버리고 나니까 같이 이렇게 합세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가 또 나중에 역적으로 몰릴까봐 그냥 진액권 빼고 이렇게 그냥 나와버린 거죠. 발 빼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앞장서서 행동한 대원들이 소장농, 머슴, 무례배, 발피로 일정한 직업들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많이 당했을 때는 토와 부자들이 꼈는데 뭐 그냥 해산시키고 괜찮다고 하니까 얼른 빠져나온 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짜지랑이 된 것들은 소장농이나 머슴이나 무례배 그래서 갈 곳이 없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폭력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걔들은 깡패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전봉준이 원한 건 그런 깡패 조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들은 관아의 곡식을 나누어 받고 잔치상으로 배를 채우자 분이 풀렸다가 토호들이 해산해버리자 덩달아 흩어져 가버렸어요. 자기네들도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심점이 토호들이 있었는데 가버리니까. 전봉준도 이때는 천하를 도모할 꿈을 꾸고 용의주덕에 계획한 거사의 시발이 아니었다니까요. 전봉준 장군이 무슨 내가 막 가서 막 천하를 다 호령하고 뭐를 하고 막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그 고부 1차 봉기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그냥 다 봐준대잖아. 괜찮대잖아.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믿자 하고 그냥 해산을 시키고 어디론가 가버렸다잖아요. 원래 이번 단미는 소위 동학도와는 다른 면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말 그대로 그냥 순수 이렇게 했는데 거사가 그냥 그 시색에 끝나버렸어. 오로지 양민이 관의 무거운 수탈을 원망하여 원수 갚기만 하면 된다 했는데 조병갑이란 놈이 가버려고 또 땅 물건도 주고 곡식도 나눠주고 하니까 그거 먹고 잔치도 하고 하니까 그냥 온 거야. 참으로 순박한 사람들이죠. 순박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나라에서 다시 이용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도끼가 나서 이제 그 봉기가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이. 이거는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밀란 정도. 예. 각기 죽창과 몽둥이를 들고 막 한바탕 하려고 갔는데 별거 아니야. 한바탕 하려고 갔는데 죽창과 몽둥이를 들고 밤을 틈타서 일어나고 낮에는 집에 있고 소요를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걸릴까봐. 밤을 틈타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돌아다니면 괜히 걸릴까봐 밤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있고 소요는 일으키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안하지요. 이게 뭔가 긴가 민가 그래서 모르겠다. 왜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 뭐지라고 하는 그러한 저기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겠어. 그동안 동학교도들은
총기 연마를 어려워했지만 기초 세력이 좋아 진보가 빨랐다. 목검으로는 창을 쓰는 연습도 했고 총삼아 어깨도 베고 행진도 해봤고 이거 해봐야 동학교도 되니까 다 농민들이라 무슨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조금 연습을 했다 그런 얘기요. 사격하는 시중도 해보았고 하지만 그것뿐으로 개뿔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어디 총 한번 쏴보지도 못하고 그냥 행진 연습만 하다가 죽창 들고 몽둥이 들다가 끝났어. 장날이 되면 수많은 구경꾼이 석성 훈련장으로 몰려들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대원들이 소리치며 권법을 연마하는 것을 보고 탄성을 하되 야 멋있어 보인다 이러는데 다 보여 그게. 오합지졸들이지 뭘. 그래도 그게 어디야. 훈련이 끝나면 피리와 날라리를 앞세우고 큰 보고를 내며 행진을 했어요. 이게 이제 농민들이 그나마라도 득세를 하면서 농민들 세상이 왔다 일으키자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꼬리를 내렸는데 그건 허울일 뿐이죠. 장터에 모인 장꾼들이 덩달아 덩실덩실 춤을 추며 흥겨워했던 것이다. 근데 이 흥겨워가 오래가 못 가죠. 지난해 11월 하순 눈발이 날리는 날 지난해는 뭐야? 1893년이겠죠. 원평에서 사송이 달려와 사송을 모여 신부만 사람 달려와 고리짝을 전해주었다. 그 속에는 화선지에 싼 전봉준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고리짝으로 있구만. 시루떡입니다. 이거 트릭이요? 트릭이지. 화선지하고 전봉준의 편지가 있는데 그걸 고리짝으로 유장을 시켜서 전해줘. 응? 원평에서 사송이 왔어. 시루떡입니다. 불에 잘 쪼여 살펴서 드시죠. 트릭이요? 트릭이죠. 이종만 유명하죠. 이종만은 주위의 눈치를 살피다가 한적한 데 가서 담배불로 화선지에 살며시 열을 가했더니 과연 붉은 글씨가 서서히 나타나더라. 이거 뭐야? 맛을 부리는 거죠. 맛을. 우리도 왜 아무 종이가 안 써 있다가 물에다가 착 넣으면 글씨가 착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화선지에다가 열을 가하니까 붉은 글씨가 나타나. 네? 과연 관아에서 가렴이 극에 달아 동지 20명이 항소를 하려다가 중단됐어. 최근 관아 이거 전봉준 서간이에요. 최근 관아에서 어느 관아 고부 가렴이 극에 당해 동지 20명이 항소를 하려다가 중단됐어. 이를 도모하려면 되도록 해야 할 터인데 다들 약골이라 나낭이요. 다들 비실비실해. 무슨 뭐 농민들이 밭이나 갈고 일이나 하다가 먹고 살았지. 누가 무슨 기골이 장대하고 무슨 튼튼한 이런 훈련병이 있나요? 그러면서 뭐래요. 아무래도 장군께서 대원들과 왕림하시어 지켜주셔야 할 것 같소. 설세고가 뭐야? 그거 1월 달이지. 1월 9일 날 우리가 말목당차에 모였나요? 안 모였나요? 응? 설세고 불놀이 구경도 할 겸 응? 한번 놀러 오실 수 있겠는지요. 이게 이제 거사에 참여하라 이런 얘기죠.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 경호선사의 그 트릭은 더 심했죠. 경호선사는 또 뭐예요? 이제 문장력이 길기도 하지만 신분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호선사라는 인물이 노출되면 빠르잖아요. 승려라. 그러니까 그런 트릭을 엄청난 글씨로 아까 우리 공부했죠. 아이고 머리 아파. 그렇게 써서 보낸 거야. 그게 다 암호지 암호. 설세고 불놀이 구경도 할 겸 한번 놀러 오실 수 있겠는지요? 라고 설명시 떠보니까 이종만이는 오케바리 안 오케바리 오케바리 이에 이종만은 곰곰이 생각하기를 핵심 20명이 관아에 항소한다고? 그때 항소했잖아요. 12월 며칠이었을 때? 12월 26일인가? 12월 6일인가? 전봉준이 항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전봉준을 이제 저격적이라고 잡으려고 하니까 수백 명이 합세할 텐데 20명이 관아에 갖고 뭐 어디요? 해서 수백 명이 합세할 테니 20명 갖고는 안 되니까 공주 취회나 삼내 취회하는 성격이 다를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종만은 이제 당당하게 이제 좀 세력이 있으니까 필경 충돌이 있을 터이니 대원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20명 가지고 어디다 써먹냐 이런 얘기지. 공주나 삼례도 내내 비슷비슷한 곳에 같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비치자 이종만은 이것을 서둘러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종만은 대원들에게 설세고 우리 먼 곳으로 훈련 간다. 이제 거짓말 시킨 거예요. 이제 합세를 해야 되는데 그 합세하러 간다면 또 뭐가 비밀이 또 새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우리 설 세고 간다. 언제? 1월 9일이죠. D-Day. 언제? 말목장터. 자, 각 거울에서 마피를 구할 수 있는 자를 2명씩 선발해서 정월 5일날, 우리는 9일날 했죠. 날 대도서로 모이게 했다. 여러분, 전라우도에 미녀가 있을 듯한데, 여기서 왜 민요는? 민중의 소요. 그때도 여기저기서 소요가 일어났죠. 전라우도에 미녀가 있을 듯한데 구경을 가면 어떨까 하오. 요인을 경호하는 일이요. 중요 요인을. 대원들은 고산지도로 가는 줄 알다가 전라도로 간다는 말에 다들 들떠서 좋아했죠. 훈련을 가면은 고산지도로 가니까 고생인데 어쩐지 조금 이상해요. 그냥 전라우도로 간다고 하니까 들떠갖고 좋아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대원들이. 이것도 다 트릭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나 저나 이게 참 암호 문구로 이거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로 간다고 하니까 전라도는 또 뭐예요? 예향이잖아요. 전라도도. 전주도 또 전주 대사슴놀이 해서 이제 노는 것들.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좀 노는 걸 좋아해. 대장님, 기왕이면 풍물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것들에 놀러 가는 줄 알아. 농악기를 갖고 말 타고 가는 것을 보면 다들 풍류객인 줄 알겠어. 하하하, 그죠? 말은 탔기는 탔는데 악기들을 들고 탄다. 이거 뭐야? 풍류놀이 가는 거죠. 이종만이 기마 경호대원 20명을 이끌고 흙먼지를 달리며 원평에 당도했어요. 원평에 가니까 누가 있죠? 김덕명이가 있잖아요. 참 김덕명이도 경호선사 아니 전봉준 장군과 끝까지 함께 했는데 같이 죽죠. 김덕명이 나와서 영접을 했더라. 그러면 김덕명도 합세를 할까요? 장군, 저희 일에 이토록 협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덕명은 사랑채로 경호대를 안내하고 주연성을 차리겠다. 이곳에 계시다가 기별이 오면 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과 김덕명은 엄청난 그 유대관계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 이종만이가 김덕명의 저기에 그 부대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된 거죠. 9.1반 드디어 정갈이 왔어. 9.1밤 정갈이 왔다. 이튿날 새벽 6시경 동진강도 말목장터로 집결한다. 말목장터. 1월 9일날 한다. 1월 9일 안에. 1월 9일날 힘들어. 나도 1월 9일날 알았거든요. 전봉준 장군 그 경호선사와 천안매부라는 걸 1월 9일날 알아서 온몸이 다 쑤셨어요. 드디어 D-Day가 왔죠. 이튿날 새벽 6시경 동진강도 말목장터로 집결한다고 했다. 지도급은 태인 주산리 최경선의 집에서 최경선도 전봉주랑 같이 죽죠. 최경선의 집에서 밤새 대기하다가 다구는 소리와 함께 달려간다. 신호탄이요. 다구는 소리가. 이종만 경호대는 기동력이 있어요. 이종만이가 이 중에서는 제일 세죠. 원평에서 4시경 말을 달려 말목당초로 갔더라. 4시니까 뭐야, 인시 새벽이죠. 뭐 그때. 과연 청장년 천여 명이 파죽지세로 죽창과 쇠시랑이라 그러죠. 도끼 등을 들고 몰려들었으니 6시쯤 돼 인시가 됐어요. 흰 가세 도포를 입은 전봉준 장군은 흰 옷을 입었다랬죠. 우금치에서 싸울 때도 흰 옷을 입었답니다. 얼마나 표적이 잘 되는데. 근데도 흰 갓을 썼어요. 그리고 도포를 입은 전봉준이 6시에 나타나니까 주인공이. 그리고는 이때 전봉준은 감나무 아래 석단에 올라가서 주먹을 들고 외쳤다. 어떻게 외쳤죠? 어떻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온갖 잡세로 백성의 고열을 짜던 역적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쫓겨났다가 다시 왔어요. 이놈이. 익산군에 가서 발령받았다가 다시 왔어요. 지난 여름 제 선친을 장누라고 때려 죽인 자요.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선친을 때려 죽인 자가 조병갑이다. 지난 가을 그가 물러간 후 고부군수로 5명이나 임명되었는데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가져야 개편이라고. 그의 농간으로 하나하나 모두 부임을 못했다 하고, 이거는 지난번에 말했죠. 5명이 왔는데 조병갑이가 너 하면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해가지고 그 사람 내가 뭐 임기는커녕 부임하다 말고 다 핑계대갖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조병갑이는 그 실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부임을 못했다 하고, 그런데 그자가 여기를 다시 왔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소? 몰아내자 하겠죠. 몰아내자. 와 하고 우렁찬 함성이 온 천하를 덮어버렸다. 전봉준이 말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망설일 것도 없이 대중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1000여 명이 우르르 고복 하나로 몰려들어갔더라 이런 말이죠. 모임 창조가 말목당초 11월 9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어디요? 광주 금난로에서도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아이고 좀 어떻게 저기 해야지. 이게 우리가 이거 말하면 동족상자냐 보셔. 좀 정신들 차리셔야지. 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정말로. 좀 심한 것 같아요. 어지간히들 해야지. 어지간히. 이게 전부 다 이기주의의 어떻게 보면 극치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들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제일 추잡한 게 이기심이잖아요. 인간의 이기심인데, 인간은 거짓말을 더럽게 잘하더라고. 나는 왜 거짓말이 정말 싫은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도 거짓말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거를 난 근데 선의의 거짓말도 싫은 거 있죠. 내가 못됐나? 나는 선의의 거짓말도 싫어요. 그냥 선의만 선의대로 말을 하라고. 그게 가장 참 저긴데, 인간들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어찌하오리까요. 손대기가 어렵구나. 성문 3개를 도끼로 단숨에 찍어보시었어. 고부성이 함락됐더라. 와 하고 몰려 들어갔겠죠. 조병감은 이미 담을 넘어서 달아난 뒤였다. 이때를 이용하여 군중들은 아까 병기고 털을 했었는데 다 털어! 무장을 강화했더라. 억울하게 갇힌 죄수들 풀어! 아까 9가지인가 했죠. 전봉준이 경문을 내세우면서. 그리고 농을 해산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수세미, 쌀 거둔 것들을 털어서 인민들에게 다 나눠줘. 곡식 창고 열어서 나눠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고부군 일단은 해방군이 된 거예요. 해방구와 흡사해가지고, 흡사해서 전부 다 흐트러져 갔더라 이런 얘기죠. 이리하여 한많은 농민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 지난 여름 물난리를 이야기한 새로 싼 만석부로 달려가가지고 만석부를 부셔버리려고 했는데 너무 땅땅하고 추워서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쉽게 끝나면 돼, 안 돼? 속임수라니까. 그러나 날씨가 추워서 얼어붙은 분풀이만 시큰하고 돌아섰으니 인근 각처 골에서 달려온 원군들도 함께 가세를 했어요. 수위로 가면군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학농민군은 인근 백산으로 이동해 포진을 했더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원군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싸움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 무렵 수상한 자들이 나타나 경호대를 긴장시켰으니 그것은 전주 가명에서 보낸 첩자, 아까 말했죠? 몇 명? 15명. 전봉구를 암살하려는 비밀 특권대들이 왔더라. 이미 정보를 입수한 대원들은 평민으로 변장하고 잠입한 관절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어. 우리도 알았지. 우리도 알고 그놈들을 색출해내서 죽이죠. 대원들은 그들 하나를 겸거해서 결박했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하면 뭐예요? 우리도 이 북한에 잠입해서 북한의 내용을 다 그걸 하고 있고, 북한도 또 우리한테 간첩이 들어와서 어딘가 다 숨어서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비밀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봉준은 백산의 전용을 강화하고 진용을 강화하고, 백산 아까 말했죠.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거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 진영을 좀 더 강화했죠. 가명 측과 협상을 벌여서 묶어둔 관절 50명을 풀어주고 대신 빠따제로 그 대신 가명군의 충돌을 막았죠. 그러니까 그 관절들 50명을 풀었어요. 관찰사가 조정의 보고에 조병갑이 파면된 직후였어요. 이제 이종만이 전병준에게 거사의 성공을 축하하고 보훈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게 거사가 무슨 성공한 건가? 그냥 전병준이 무슨 막 크게 막 작정을 하고 무슨 막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뭐를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그냥 여기서라도 만족을 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전병준이 뭐라고 말해요. 전병준은 아마 이거를 미리 좀 알았을 수도 있죠. 예측을. 아무래도 대장이고 이제 시작일 뿐이요. 가시더라도 일이 터지면 언제나 와주시오. 이렇게 했겠죠. 이종만에게. 경호대원을 다 이끌고 다시 와주시오. 아, 그럼요. 전병준이 이종만에게 이렇게 말해도 네. 올 봄에 제가 상경해서 묵과 복시를 쳐긴 쳐야 되는데 묵과 시험 보려고 하는 이종만이었어요. 쳐야 하는데 라고 하니까 이에 이종만은 전병준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또 전병준이 뭐라 그래요. 장군! 과거에 급제하시면 결국 저희를 토벌하게 될 것이오. 과거에 급제한 관군이 되잖아. 지금은 나라가 내리막이니 백성 편에 서야 하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종만이가 그 과거를 본다고 하니까 묵과를 본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호중 동학군은 장군께서 호중은 뭐야? 호남지방 장군께서 이끌어 주셔야 할 것 같소. 호중 동학권을 잘 이끄시도록 예와 대원들에게 적토마 80도와 화승총 80정을 지원하겠소. 전병준은 이렇게 말을 마치고는 곧바로 이거 하나만을 하고 하자. 경호대의 20명이 말을 타고 장내리 대도서로 돌아왔다. 동학교주 최해월 최시영과 김연국 손병희 등은 여러 두령들이 이 대원들의 마중을 나왔으니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해월이 대원군의 손을 대원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줘. 해월 최시영이니까 격려를 했다. 두령들이 그 뒤를 따랐다. 남아있던 대원 60명도 동료들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었다. 뒤따르던 최윤도 연신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이 처음의 내용이라 그나마라도 화기애애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오리라 번뇌를 다 끊으리라 법문을 다 다음은 경호대선사와 전병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웁게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령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